처음에 저는 이 사진 보고 눈사람인 줄 알았어요. 장독대인 줄 알았어요. 얼핏 보기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사람이에요. 우리 촛불 민주 시민들이에요. 밤새 용산 윤석열 김건희 관저 앞에서 이렇게 시위했다니까요. 밤새 눈 맞으면서 이 한파에 눈발까지 오고 지금 용산에 눈이 펑펑 와요. 그리고 폭설주의보까지 내려졌어요. 무슨 잘못이냐고 이 사람들이. 단지 이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 잡아 넣으라 이거야. 잠 못 자겠다는 거야. 불안해서. 저 테러범, 대한민국 파괴범, 쿠데타, 원흉,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저 무서워서 겁나서 잠 못 자겠다는 거야. 윤석열 놓고는 빨리 체포하라는 거야. 그걸 공수처가 무너뜨린 거잖아요. 산산이. 온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용산을 주시하고 윤석열 김건희 관저를 주시했어요. 잡어 오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하나 못 잡아오냐고. 잡아와야지. 특공대 투입해서. 정말로 존경합니다. 자신의 목숨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데 밤새 이렇게 시위를 해주셨어요.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밤새 시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조차도 무시하고 사법체계를 농단을 해서요. 관련 영상 한남동 관저 앞길입니다. 한파에 눈발까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은 밤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 존경스럽습니다.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들은 은박이 덮인 방한 비상담 밤새 눈이 왔다니. 눈이 보세요.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눈발이 거세졌습니다. 자, 대박이잖아요. 온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CNN, 영국 언론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중국, 일본 다 모든 제3세기까지도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응시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하나 못 잡아오냐고. 그래서 불안한 나라,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도 지금 인식이 되잖아요. 비상담요 위에도 눈이 쌓여 마치 눈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길가가 모두 눈으로 뒤덮이는 가운데 시민들이 앉아있다 잠시 일어선 자리에만 원래의 아스팔트가 드러납니다. 서울 한남동. 창피해 죽겠어요. 창피해.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이 애초부터 시원찮은 사람 임명한 거야.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판사 출신. 수사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 공수처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수사 경력이 다 미천합니다. 이번에 투입됐던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한 명은 변호사 출신, 한 명은 검사 경력이 5년 미만의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난 공수처 출범하고 나서 5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구속한 건이 하나도 없어. 이 인간들 그냥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면 뭐 하냐고요. 세금만 쓴 거죠. 5시간 대치 끝에 그냥 맨손으로 물러나는 거야. 밤새 대치라도 했어야지. 추가로 투입하고 특공대 투입하고 씩씩 쪼개면서까지 나옵니다. 웃으면서. 체포 실패했는데 웃음이 나와요. 정말로 이게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짜고 친 거 아니야 이거. 짜고 치고. 자, 김용민 목사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다. 체포 시도 당일 공수처 검사 한 놈이 경호처 200명이 모이도록 시간을 벌어줬다고 한다. 이미 나온 기사. 경찰이 경호처장 체포하려고 했을 때 막은 공수처 인사가 바로 이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쯤 되면 공수처는 체포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반면 경찰은 어떻게든 현장에서 체포하려 했다고 한다. 경찰이나 심지어 검찰에게 사건을 다시 넘기고 공수처 이 조직은 폭파하는 게 만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보인다. 이놈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됐다. 너는 내란 부역자로 몰릴 수 있음을 경고한다. 자, 윤석열 이사할 때 이사진까지 이 공수처 검사가 이사진까지 날려줬답니다. 그렇게 딸랑딸랑 아부하는 검사가 첩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까지 했답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12월 3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때 박종준이가 발포 명령까지 했답니다.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란이에요. 내란의 지속이거나 제2의 내란이 확실하다. 게다가 군 병력까지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내란은 확실하다. 지난 3일 공수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경호처 직원들의 개인 확인 소지 때문에 무려 5시간 이상 영장 집행을 위해서 여러 난관을 뚫었으나 불가피하게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장이 말한 이 요원들의 안전 우려와 개인 확인 소지에 대한 실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쏘고 안되면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공포탄 쏘고 안되면 실탄도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해라.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공포탄을 쓰고 실탄을 쏴라라고 박종준이가 직원들한테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당시 극렬한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저는 어제부터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관제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자, 관전에 철조망을 설치했답니다.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자,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준비를 경호처에서 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 준비를 하고 극렬 저항 준비를 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향후 영장 집행 시 이 전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서 저항하겠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 방패로 경호처 전 직원 사무직 포함해서 전 직원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려고 한답니다. 참 발포 명령까지 했으니까 뭔 짓인들을 못 하겠습니까?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살수차 확보를 추진하였지만 자, 살수차를 경찰에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거부했답니다. 경찰이 현재까지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미쳤어요, 이 경호처 요놈들. 현재 경호처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 인력은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해서 근접 거리에 잔류하고 있지만 자, 지금 군과 경찰은 경호처 내에서 철수를 했다. 소속 직원들과 아직 파견 복귀 명령이 나지 않은 소수의 군병력은 현장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소수의 군병력이 아직 현장에 남아 있다. 무리한 지시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경호처의 특성상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상이 촬영되자 향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부담을 갖고 전전긍긍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날 이 공조수사본부에서 들어갔을 때 이 체증을 다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촉구합니다. 최상목.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개인 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가하게 속 풀뜯는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경질해라, 최상목은. 그리고 정치 문제 불개입이라고 하면서 이걸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문제예요. 사법 시스템의 문제고, 경찰의 체포영장이, 공수처의 검사의 체포영장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 이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최상목.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가하게 소 풀 뜯어먹는 소리는 하지 말라. 사법 절차를 무력으로 파탄내고 있는 그 강부 또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시민들의 저항에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철수했던 군인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과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극렬파 간부들이 의무에 없는 불법적인 일을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무원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선무방송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제발 이 국회에 진입했던 계엄군들처럼 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편에 서라. 예, 불법한 윤석열, 김건희 경호처장의 명령에 따르지 말라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2차 진입할 때에는 마이크 큰 걸 하나 가지고 와서 계속 선무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 직원들한테. 당신의 행위는 지금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면 안 됩니다.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으로 떠들어대면은 계속 그 전열이 흩어질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당신들은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열어주세요 라고 계속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에게도 요청합니다. 경호처에 파견되어 있는 소수의 군 병력에 대해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자, 국방부 차관한테 요구한다. 아직도 그 경호처에 남아있는 소수의 군병력을 철수시켜라 라는 얘기. 자, 박종준 경호처장 깜짝 놀랐다. 여기까지 진입할 줄 몰랐다. 200m 앞에까지 접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150여 명의 공조수사본부 검사 등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3명이 관저 건물 입구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 경호처장이. 그래서 발포 명령을 했나 봐요. 발포 명령까지 했다는 얘기. 이자입니다. 박종준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 그림자 수행을 했던 박종준. 이 내란의 공범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박종준. 완전히 같이 운명을 장렬히 전사하기로 결정을 했나 봐요. 자, 침몰하는 윤석열, 김건희 호에서 빨리 뛰어내리세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 발포 명령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2의 내란입니다. 게다가 군병력 수방사 일부 55 경비단 일부까지 사병까지 동원했다고 하잖아요. 소환 거부한 경호처 수뇌부 자리 못 비운다라고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자, 경찰 경호처장 차장 피의자 입건 이자가 김성훈 경호차장 왼쪽은 박종준 경호처장. 자, 7, 8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도 거기도 또 부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2차 윤석열 잡으러 갈 때 집행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김성훈 내란보이 삼청동 안가 책임자. 김성훈 이자입니다. 내부에서 승진을 통해서 여기까지 진출했다고 하고 이 경호처의 핵심이랍니다. 핵심 이자가 윤석열 김건희가 직통 라인으로 김용현이 키워져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광우 윤석열 김건희 최근접 경호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광우입니다. 이광우인데 이자는 같이 술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하고 같이 술도 대접하고 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사진은 김성훈 같아요. 김성훈. 이광우의 사진은 없습니다. 자, 최상목이가 관저 경호 협조하라고 하니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불이행 관저 경호 협조해라 하니까 불이행했답니다. 이건 TV조선의 보도가 있었죠. 자, 김선호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김선호 국방차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병력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거부를 했답니다. 군도 거부, 자, 경찰도 거부, 경찰도 거부. 최상목이 완전히 쪽팔리게 생겼어요. 너도 빨리 국민 편에 서야죠. 아직 내란 수계 편에 서면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경호처 지원된 경비 부대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용할 것. 경호처장 국방부 차관 연락에 답도 안 한다. 국방부 차관이 경호처장 박종준이한테 연락했는데 답을 안 한대요. 자, 빨리 군병력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답을 안 한대. 경호처
적반하장이야 이놈들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다라고 엉뚱한 주장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는 법적 조치로 반드시 책임 묻겠다. 너희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그리고 내란죄의 내란 수개범과 공범인 거야. 이건 내란 제2의 내란 또는 내란의 지속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인생 종친 겁니다. 자, 김성훈 차장,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이서 지금 사실상 내란 전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자, 저런 얘기 필요 없는 얘기고요. 군인 투입하지 말라 요청. 경호처는 투입. 수방사 55 경비단 안에 있는 경비단을 불법행위에 체포영장 저지에 쓰지 말라라고 요청했는데 경호처는 투입했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은 군복 입은 남성들, 군용 전술 차량 등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마지막 220m를 남겨놓고 군 사병들이 스크럼도 같이 짜줬다라고 하잖아요. 몇 명이서. 이것은 제2의 내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5 경비단 의무 복무. 병사들 후방 근무로 전환했고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일부 병력은 남아있다라고 그럽니다. 군이 저기에 있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이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경호처 측은 김 직무대행에게 군 동원과 관련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김선우 대행한테 남아있다. 자, 윤석열이 벤츠 S600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했죠. 고양이 뉴스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윤석열을 그날 도망갔다. 1월 3일 9시 13분에 벤츠 차량을 타고 도망갔다라는 얘기. 그거 잠시 짤막하게 볼게요. 그 부분만.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때가 8시 들어갈 때가 8시 10분에 들어갔죠. 이때가. 들어가니까 버스도 있고 저렇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장면인데요. 8시 28분입니다. 자, 차량이 한 대 올라가고 한 대는 GV80은 돌아가고 요때 위에서 벤츠 2대가 씩 하고 내려옵니다. 벤츠 한 대, 왼쪽에 보이죠? 벤츠 2대. 2대가 도망가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자, 얼마나 야가 빠졌습니까? 공수처 검사들이 150명이 몰려가니까 재빨리 경호처 직원들, 군 병력들 앞세워서 막아놓고 방탄 차량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윤석열 정말로 쪼잔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 시기에 김건희는 유유히 계산책을 시키고 있더라. 8분여 동안 토리의 산책을 김건희로 추정되는 하얀 잠바를 입은 여성이 계산책을 시키고 있더라. 이게 위장 전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김건희가 사실은 탈출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여성을 내세워서 김건희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자, 급박하게 밖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경호처 직원들이 400여 명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중내산에 실탄을 발사하네 만에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한가하게 저러고 있습니다. 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 관저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거 돌파할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닛박 큰 뚫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이것들 악의 소굴 같아. 악의 소굴. 반국가 단체, 범죄단체 조직죄도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무산. 이렇게 해서 쭉 여기는 친윤단체가 시위를 하던 장소, 반대쪽은 우리 촛불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죠. 시위카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저지선 뚫고 2차 저지선 뚫고 3차 저지선에서 막혔던 거죠. 여기서 기호 4번이라고 써 있는 데서 막혔던 겁니다. 관저 있는데 막혔던 거예요. 검사 3명만 여기까지 갔답니다. 여기까지 가서 대통령 관저 정문까지 가서 여기서 그냥 돌아온 거예요. 몸싸움 하다가 이게 살벌한 기운이 느껴졌나 봐요. 발포할 것처럼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느껴서 후퇴를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안 합니까? 너무 살벌하게 하니까 이러다 다치겠다. 요열 사태가 나겠다 싶어서 철수를 결정했답니다. 빨리 진입을 해야죠.
국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발에 아직도 용산 관저 앞에서 아직도 대모를 하고 있다니까. 빨리 다시 진입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잡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총을 쏴서라도 잡아와야지. 총을 쏴서라도. 특공대 대테러 그 특공대 진입을 시키세요. 경찰 특공대 잘 잡습니다. 경호처장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최상목 요놈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지가 해야 되는데. 지가 경호처 지가 최종 관할 책임자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지가 풀라고 해야 되지. 법 절차에 협조해라. 경호처 지휘권을 발동해서 판사 영장 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관련 기관이 알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될 거네. 그게 답변이야. 그러면서 나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게 답변이야. 이게 정치 문제냐고 사법 문제지. 체포하느냐 문제잖아요. 경찰 문제고. 공수처 검사 문제고. 사법 시스템이 붕괴라고 붕괴. 이거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걸 집행을 못 하는데 그게 정치 문제냐고. 그건 분명히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 시스템의 문제지. 사법 형사 시스템 문제라고. 그러면 지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1순위로 체포 명령이 내렸답니다. 체포조 5명. 가장 먼저 국회로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게 계엄군한테 떨어진 명령 1호입니다. 수방사의 구급 명령. B1 벙커 관악산 밑에 가둬라. 우원식 의장 지금 넘고 있어요. 담을. 자, 이재명 대표가 1순위였답니다. 1순위. 이것도 처음 나온 소식이죠. 자, 이런 와중에 이 김건희 정말로 못됐어요. 완전 무석 정권이 맞습니다. 전국 5대 명산에서 구슬 냈답니다. 구슬 5대 명산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윤석열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윤석열 정권 계속 옹이하게 해달라고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굿 한 판에 1억짜리를 했답니다. 예전에 명상화 민비가 전국 명산에서 구슬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보니까. 자, 관련 영상 볼게요. 사급 행정관으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무속인한테 조언을 받는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안으로 점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을 안으로 들여서 사급 행정관으로 채용한다. 이런 거. 자, 무속인을 안으로 대통령실 안으로 들여서 사급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답니다. 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인정하기가 이분이 신용학 씨죠. 불가능해요. 예전에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양심 선언하고 민주당에 다시 재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캠프의 비리 등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런 일들이 김건희를 특검으로 허용했을 때는 매일매일 터질 겁니다. 전국 5대 명산에서 매달 동일한 일시에 굿판을 지금 1년째 1년째 하고 있답니다. 굿판을. 동일한 시각에 굿 한 판에 1억짜리랍니다. 네. 그럼 그 돈을 누가 냈느냐? 제가 제보 받아서 녹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엊그제 같은 경우는 황당하게도 무속인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목덜미를 잡았던 신모 외자요. 예. 그 사람을 다 황종호 행정관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건진법사 제자, 소위 영빨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람이 숟가락도 예전에 김건희 목덜미 잡았던 사람은 건진법사의 제자랍니다. 다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는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식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마구 터질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자기들이 회생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만들 수 있다. 이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이고 결국은 시간의 문제다. 윤석열이 끌려가는 거는.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지금과 같은 대통령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무속인이 연결되어 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 내용도 전국 5대 명산에 1회에 1억 원 이상 드는 네. 비용으로 굿설 매월 해왔다는 정언이 있고 녹취까지 있는데 지금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누구로부터 오다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만간에 폭로할 것이다. 그렇게 되더라도 국힘이 계속 윤석열 일가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은 네.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가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 자,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 첫째. 둘째는 매월 일정하게 5대 명산에서 일정한 시각에 굿 한 판에 1억짜리를 계속해서 해왔다. 아직도 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사급 행정관으로 이 무속인을 채용했다라는 의혹 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야, 정말로 무속 정권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이 윤석열 정권은 무속 정권이 확실한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이 엄동사란 눈이 오는 이 가운데 이 우리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정말로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하루속히 윤석열을 체포해야 됩니다. 우선 윤석열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 국민의 열망이에요. 열망. 전 세계적인 열망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됩니다. 이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이 직접 가서 잡으라고, 안 그러면 직을 내던지라고, 안 그러면 이자를 탄핵을 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이러고 있는데 엄동설안에 눈이 오는 눈발이 날리는데 잡아와야지. 뭐 하는 거냐고요. 아직도 오늘도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도 내일이 영장 만료인데 언제 잡아올 거냐고. 이자 정말로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이자를 나는 직무유기죄로 이자도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란죄 공범이거나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핸드폰 하나도 확보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줄 겁니다.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때려 잡으세요. 윤석열부터 잡아야 되고 김건희 출국 금지 조치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잡을 거냐고 도망가면은.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자, 헌법재판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내에 2월 중순 이전에는 적어도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헌법 위반만 다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마은혁 후보도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도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